연금처럼 평생 주기적으로 월급처럼 현금이 나오게 하는 투자 방법은 없을까요? 건물주가 되어 매달 월세 받듯이 매월 이자나 배당금이 나오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소액으로 가능한 전략이죠. 저금리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인컴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컴 투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장단점과 주의할 점을 통해 평생 직접 월급처럼 만드는 인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컴이란 매매와 상관없이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권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싼 값에 샀다가 비싼 값에 파는 매매 차익 중심의 투자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자나 배당 등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말합니다. 이를 수익률로 환원하면 일드라고도 불리고요. 종류별로는 채권자산군의 인컴은 이자가 되는 거고, 주식자산군의 인컴은 배당금, 리츠 상품의 인컴은 임대료가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인컴 투자의 수익은 이자, 배당금, 임대 수익 등이 될 수 있겠죠. 인컴 자산 투자란 기초 자산의 움직임과 별개로 일정 시기마다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데요. 자본 수익 대비 변동성이 낮아서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편입니다. 상품마다 지급 날짜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목을 잘 분산해서 매달 일정 금액이 내 계좌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국내와 달리 미국 등에서는 배당이나 분배금을 월별, 분기별 지급한 상품도 많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월배당 ETF나 고배당주 주식 등 글로벌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인컴주는 단순히 정기적인 배당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종목으로 배당이 해당 종목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정도로 기업은 보통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일관성이 있는 실적 증가세를 보이는 등 기반이 튼튼하게 확립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딱 들으면 알만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일회사, 생필품회사, 제약회사 등등등 안정적인 경영 성적표 덕분에 일반적으로 시장 대비 변동성도 낮고 투자자에게는 안정감을 주어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성장주는 시장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주주에게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성장주는 성장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이익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들은 인컴보다는 자본 성장으로서의 수익을 노리게 됩니다. 배당은 없지만 주가 가치가 높아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죠. 또 테크 버블 때부터 살아남은 테크 기업들이 이런 대표적인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대개 인컴주보다는 변동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인컴 투자는 부동산을 싼 값에 샀다가 비싼 값에 파는 매매 차익 중심의 투자가 뭐였죠? 아니라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자나 배당 등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이제 기억하기 쉽겠죠? 어떤 걸 투자할까? 첫째, 고배당주 주식입니다. 인컴 주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배당 주식이 있는데요. 금리나 물가 인상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싶다면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꾸준히 나오는 배당금이 고정소득이 될 뿐만 아니라 주식의 변동성이 갖는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또 더 크기 때문에 고배당주 주식은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일반 주식보다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츠 상품이 있습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쫙 모아서 빌딩,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금융상품인데요. 큰 목돈 없이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보고 싶다면, 개인이라면 리츠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주식시장에서 리츠 상품은 주식처럼 거래가 쉽게 가능해서 특별히 건물 관리 같은 거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월배당 ETF입니다. ETF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때도 유용한 상품이지만 일반 계좌에서도 인컴 자산을 불려갈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가에 잘 매수를 하면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식처럼 가격 인상에 따른 자본 차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하면 복리의 효과를 누리다가 나중에 배당금을 인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외에도 인컴 상품들이 또 있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상품으로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ELS와 신종자본 증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가 연계 증권이라 불리는 ELS는 Equity Linked Security라고 해서 시장 지수나 개별 주식 등의 그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을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주가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하기 전까지에는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종 자본증권은 하이브리드 본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진 않지만 최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이 대체로 AAA, AAA 이걸로 일반 기업 채권보다 리스크가 낮고 일반 은행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분기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컴 투자를 모색할 때는 한 4가지 정도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이 투자 전략과 마찬가지로 인컴 포트폴리오도 자산군, 지역, 섹터별로 폭넓은 분산 투자를 수행할 때 이점이 있고요. 다양한 인컴 수익 흐름을 확보하니까 운영 시간이 다 다른 글로벌 시장 여건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인컴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 방식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인컴 투자를 결정할 때는 배당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배당 목표라든지 지급 방식은 무엇인지, 지속 가능한 배당 수준인지,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 자본에서 배당을 지급하는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면 좋고요. 세 번째는 펀드 성과입니다. 정기적인 배당이고 펀드의 성과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저의 자본 기반은 인컴을 창출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면 장기적인 투자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면 좋겠죠. 네 번째로는 총 수익률입니다. 영어로는 Total Return이라고 불리는데요.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인컴 포트폴리오는 안정성과 성장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거나 실질 인컴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총 수익률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컴 투자 안전에도 여기도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니까요. 첫째는 일드 또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둘째는 고수익 자산은 본인의 자본의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투자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동일한 원칙이 인컴 펀드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고배당 펀드일수록 투자 자본에 대한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넷째는 인컴 포트폴리오에 성장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가치가 시간의 경감에 따라 하락하니까 인컴 자산과 성장 자산 이거의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 주식, 부동산, 인프라 자산 등의 인컴 자산 모두 인플레이션의 이상의 인컴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컴 투자에서는 일드, 수익률 또는 배당 성향, 리턴의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단기 배당은 성과의 한 측면에 불과하니까 배당은 좋은데 주식 가치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배당만을 계속 지급하는데 주가 가치는 높아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배당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요거를 잘 기억하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